저희가 최근에 기존 고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안경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과연 비싼 거나 싼 거나 똑같다. 네, 안녕하세요. 에리움 안경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안경테 선글라스로만 주제를 다루면서 유튜브 촬영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안경원의 좀 전문적인 요소를 주제로, 그 주제는 뭐냐? 렌즈, 안경 렌즈인데 안경 렌즈를 꼭 비싸게 해야만 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경 렌즈에 대해서 사실 전문 지식이 안경사들도 많이 없는 와중에 일반인 분들은 당연히 더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시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의문점도 많이 가지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드리고자 오늘 꼭 비싸야만 할까? 라는 정말 두루뭉술한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비싸면 좋지만 비싼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정도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주 고객님들이 10대 분들도 있고 보통은 2030 분들이 많아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년환이나 노안이 오지 않은 젊은 분들이 많으신 편인데 이런 분들은 흔히 싱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단초점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싱글 비전 렌즈는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다 잘 착용하고 계시는 하나의 초점만 가지고 있는 렌즈예요. 멀리 있는 걸 잘 보이게끔 교정하는 원거리용 렌즈겠죠. 근시든 원시든 난시든 각자에 맞는 도수를 착용하고 계실 텐데 그 렌즈는 회사별로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뉘지만 큰 틀에서 일반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 양면 비구면 렌즈 이렇게 렌즈의 설계 방식으로 첫 번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렌즈의 설계 방식은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핵심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설계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렌즈인 구면 렌즈, 구면 렌즈랑 비구면 렌즈를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구면 렌즈에 비해서 비구면 렌즈는 저희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내 눈동자 초점 위치에 정확한 도수가 찍히고 여기서 중심 부분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여러 가지 수차라든지 도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울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수차들을 감소시킨 렌즈예요. 그러면 비구면 렌즈 쓰면 최고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좋은 렌즈가 있어요. 양면 비구면 렌즈예요. 양면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구면 렌즈에서는 여러 가지 수차들은 보정을 해주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생기는 도수의 오차는 잡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에 정확하게 도수가 5가 찍힌다고 하면 주변부로 갈수록 예를 들면 4.8, 4.7 이런 식으로 오차가 약간 생깁니다. 중심부에 비해 주변부가 약간 흐린 거죠. 근데 이 도수의 오차까지 잡아준 게 양면 비구면 렌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면, 비구면, 양면, 비구면 이렇게 렌즈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론 구면보다 비구면이 비싸고 비구면보다 양면, 비구면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니즈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 비구면 같은 경우에는 도수의 오차도 없고 주변부로 갈수록 생기는 여러 가지 수차들도 감소시키는 렌즈이기 때문에 울렁임이 가장 적어요. 또 장점은 렌즈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고도수거나 난시가 많거나 평상시에 내가 예민해서 물렁임을 많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해서 렌즈의 주변부를 내가 활용을 많이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선택할 수 있는 렌즈가 달라요. 나는 도수도 얼마 안 되고 나는 정말 앉아서 사무 업무 할 때만 안경을 봐요.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금액이 비쌀수록 무언가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 명확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기존 고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안경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이 업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봤던 예를 들어 기능성 렌즈가 필요하신 고객님들께 30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다른 안경원에서는 비싼 거나 싼 거나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비싼 걸 세일즈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대가 예를 들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대가 있는데 10만원대랑 30만원대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결국은 들여다보니 자체 PB 상품을 판매를 했고 그 상품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렌즈 회사의 구조로 보면 PB 브랜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안경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걸 자체 생산 상품이면 그만큼 이제 마진 구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걸 더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제품이 물론 상품성이 더 우수하고 그럴 수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더 설명이 되어져야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던. 두 번째로는 코팅이에요. 이 코팅이 좋을수록 어떤 게 좋으냐, 정말 큰 틀에서는 내구성이죠. 렌즈를 감싸고 있는 얇은 보호막이기 때문에 이게 좋을수록 내구성이 강해지고 더 오래 착용하실 수 있는 거죠. 렌즈 코팅이 다르니까 그만큼 상의 선명도나 시야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요.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 회사별로 달라요. 뭐 국내 렌즈에 비해서 수입 렌즈가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근데 평균값을 산출하면 수입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에 비해 코팅이 우수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렌즈들이 뭐 예를 들면 세이코 렌즈, 일본 회사예요. 세이코는. 국내 렌즈는 케미, 그 다음에 대명, 한국 렌즈라고도 하죠. 또 일본 렌즈 토카이. 일본 렌즈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격 렌즈로 좀 평가받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칼자이스, 독일 거, 에실로 렌즈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니콘도 있죠. 니콘도 일본 렌즈고요. 렌즈 회사별로 코팅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약점이고 뭐 어떤 분한테 더 추천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어요. 큰 틀로 나눠서 모 회사랑 모 회사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회사는 렌즈의 설계 방식 자체가 상의 시야의 선명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상의 선명도나 콘트라스트, 대비감도는 훨씬 더 좋지만 그만큼 울렁임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모 회사는 대비감도나 선명도는 A라는 회사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착용자의 착용감을 위주로 만든 렌즈이기 때문에 울렁임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안경 렌즈도 안경 테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테는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예뻐서 쓰는 거예요. 이건 미적 요소가 더 가미된 테겠죠. 하지만 린드버그 같은 브랜드는 심플하기 때문에 뭐 뭔가 임팩트가 확실하게 있다기보다는 기능적인 요소에 집중을 한 테이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정말 훨씬 편합니다. 테도 이렇게 장단점이 극명하고, 렌즈 같은 경우에도 회사마다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 니즈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지 많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값비싼 렌즈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비쌀수록 좋은 사양들이 더 추가되는 건 렌즈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같은 비싼 렌즈더라도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시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실 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소비자들에게 이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알아야 고객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안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랑 저랑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서울 가서 교육도 많이 받았었고, 전국 단위로는 저희가 대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라북도 안에서는 저희가 검안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이 잘 되어야, 기본 값에 오차가 없어야 추천도 잘 해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압축 렌즈, 흔히 압축 렌즈라고 하죠. 렌즈 압축을 해야 할까요 하면은 필요하면 해야죠. 렌즈 압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렌즈 압축은 틀린 말이에요. 아예 굴절률이 다른 새로운 렌즈가 오는 건데, 이제 렌즈의 굴절률이 올라갈수록 렌즈의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이게 렌즈가 얇을수록 그럼 무조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얇은 렌즈를 하면 할수록 시야가 흐려집니다. 어두워지고 시야가 좀 탁해진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렌즈 압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정해진 값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한 3디옵터에서 4디옵터 사이의 고객님이라고 하면은 1.60 굴절력, 예를 들면 한 번 얇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한 번 얇게 만든 1.60 굴절률의 렌즈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뭐 어떤 도수는 1.67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1.74 추천을 드리고. 렌즈를 얇게 만드는 거는 내가 도수가 너무 높아서 미관상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광학적으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게 좋냐? 그러면은 렌즈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금방 깨져요. 보통은 1.60 굴절률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그 와중에 미관선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양면 비구면 하면은 조금 더 얇아지기도 하고. 렌즈 압축에 대해서는, 압축은 틀린 말이지만 압축이라고 해야 고객님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그리고 자외선 차단 렌즈나 선글라스 렌즈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걸 빗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랑 저는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타고 색이 변하고 눈은 안 변할 뿐이지 결국 데미지는 피부에 오는 거나 눈에 오는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 같은 경우에도 뭐 기미, 주근깨, 피부에 주름이 빨리 생기는 뭐 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뭐 10년, 20년 갈수록 데미지가 돼서 축적돼서 발현이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는 저희가 선크림을 못 바르잖아요. 안경으로 보호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렌즈 관련해서 고객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은 뭐 변색 렌즈, 누진다 초점 렌즈, 뭐 기능성 렌즈, 뭐 기능성 렌즈 안에서는 뭐 프리즘 렌즈,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이 정말 많아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확하게 정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고 6월 한 달도 아이리움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